네, 금융상품론 수강생 여러분, 12주차 수업 되겠고요. 자, 우리 금융상품 중에서 부채증권 먼저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부채증권 먼저 알아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 이 머니마켓 세큐리티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 자, 이번 12주차에서 그 채권시장 또 채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머니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단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보다 긴 만기, 자, 만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크게 채권 아니면 주식, 채권은 만기가 적어도 1년 이상 긴 거, 어, 긴 만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 위해서 발행된 증권 형태의 금융계약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다. 만기가 없이 그 뭐 기업이 있는 한은 영원히 가는 그런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부채증권 을 우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자, 부채증권 시장을 이 머니마켓, 만기가 짧은 머니마켓하고 만기가 긴 채권 시장으로 구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자, 이번 12주차에서 이 만기가 긴 그 채권 시장, 자본시장 중에서 그 부채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면은 그 주로 중장기 만기의 금융시장 또는 증권시장을 의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어야 기업으로 현금이 조달돼서 그 기업에서 투자를 통해서 공장기계 설비 등으로 그야말로 자본화, 캐피탈라이제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얘기할 때 이 기업의 마켓 밸류, 펀 밸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종종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자본화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자, 현금이 기업으로 유입이 돼서 현금 상태로 들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캐피탈라이즈가 안 된 상태가 되겠고, 자, 그 현금을 갖고 공장 설비 기계 등의 그 투자를 통해서 그런 유형 자산 또는 그 고정 자산 형태로 이 바뀌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기업에서 이 캐피탈라이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능케 하는 그런 그 기업이 발행하는 이 어떤 금융계약서 또는 금융상품 또는 그 이 금융자산이 바로 주식 또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은 뭐 누차 얘기했듯이 자기자본증권이고 채권 누차 얘기했듯이 타인자본증서가 되겠어요. 자, 주식시장 우리가 그 이 지분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가 다음 편 그 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이 공부를 할 거고, 또 이 지금까지도 뭐 여러 차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죠. 일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채무채권 관계가 형성된,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닌 같이 그 주식회사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 보통 우리가 자본 참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지분증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또 주로 주식시장 하면 우리가 주식거래소 시장, 증권거래소가 중요한 인프라긴 하지만은 이 장외의 주식시장, 특히 장외 주식시장 중에서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상장된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장외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외 주식시장도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 시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외 주식시장에서도 꼭 그 소형 뭐 벤처 신생 기업만 주식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가 아직 기업 공개 의사가 없다. 그런 기업들도 그 장외에서 비상장 상태로 거래가 되고요.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벌써 상당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 뭐 최근 들어와서 크게 성장한 쿠팡이라든가 또는 뭐 토스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여전히 비상장 장외 비상장 주식 이지만 물론 언젠가 이제 상장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이런 기업들이 다 결코 이제 작아서 아직 상장을 안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이게 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졌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장 요건을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상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뭐 기업 경영진의 고유의 의사 결정에 그 따르게 된다. 그래서 뭐 경영진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자, 채권 시장은 종종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제 장외 채권 시장이 그 핵심을 이루고 일부가 KRX 장내 거래되는 장내 채권 시장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 장의 사이트 우리가 이번 시간에 12주차에서 채권 시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될 텐데요. 하여튼 채권 발행 주요 누가 주체 중에 누가 발행하느냐? 국가 중앙은행, 국가가 발행하는 게 국채, 중앙은행 발행하는 게 통한채, 그리고 공기업 발행하는 공채, 민간 대기업 보통 우리가 회사채 또는 사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채권을 뭐 저 이론적으로야 뭐 발행할 수 있겠지만은 회사니까 근데 그 워낙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조차도 채권 발행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 비해서 그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뭐 발행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봤자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권이 판매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이 신용도가 안 좋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은 채권 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소위 Primary CBO, PCBO라고 해서 국가가 중소기업들의 그 채권 발행하는 거를 도와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정부가 중소기업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채권은 장기 부채증권이다. 그러니까 단기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한번 그 채권을 통해서 빌리게 되면은 장기로 자본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장기로 자본 조달하는 수단이 채권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채권 발행하는 것도 장기 자본 조달 수단이 되지만, 자,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그 대출을 좀 긴 만기로 한다. 이것도 장기 자본 조달 수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부채 증권 주로 은행 대출보다는 그러니까 그 기관형 금융 방식에 따른 그 대출보다는 시장형 금융에 따른 우리가 증권의 어떤 그 판매와 뭐 유통을 통한 이런 어떤 그 자본 조달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은행들이 다루는 그러니까 은행은 단기로도 대출을 해주고 장기로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행 대출은 그렇게 자세히는 우리 코스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시장성을 갖는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증서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부채증권 편에서도 주로 단기금융상품 도 다 그런 증서증권, 시장성을 갖는 증서증권이고 지금 장기의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증서증권의 형태가 되겠고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증서증권의 형태로 시장성을 갖는 그런 어떤 금융계약서가 아닌 것이죠. 자, 이 캐피탈마켓 하면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쳐가지고 증권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캐피탈마켓 장기로 특히 이제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자본시장에서 중장기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주식과 채권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주식은 에쿼티 자기자본 증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자 원금 뭐 어느 만기가 있어서 이자 원금 뭐 납부해야 되고 그거 못 내면은 뭐 부도가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닌 거고 같이 주인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 주식 투자자는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 반면에 그 타인 자본 이 채권은 남으로서 돈 빌려주는 거고 이 프로젝트에 같이 주인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 자본 참여다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 그래서 이 그 기업이 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에 그 주인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 캐피탈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본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 주식이고 이쪽은 자본 참여를 하지 않는 거고 순전히 누구로서 타인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려준 사람들은 채권자로서 이자하고 원금을
그 정해진 시간에 잘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뭔가 이자나 원금 지급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어떤 그 부도나 이제 파산으로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업 그 주식과 채권은 또 이제 우리가 기업의 자본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보고 있고, 이 대차대조표,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그리면 이쪽이 이제 대변이고 이쪽이 이제 차변이죠. 크게는 이쪽에 에쿼티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대시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 에쿼티 대비해서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 부채가 얼마냐, 요걸 보통 우리가 그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요게 그 보통 우리가 뭐 레버리지 또는 부채 비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게 그 아예 낮다는 얘기는 부채가 아예 없다는 거고, 부채가 아예 없다가 또 아주 좋은 선택은 꼭 아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뭐 순식간에 금방 이 기업이 부도로 돌입할 수 있다.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의 어떤 이 재무 상태가 쉽게 부실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부채를 쓰기 때문에 ROA하고, 자,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재무 지표 중에서 ROA하고 ROE하고 괴리가 생기게 되고요. 자, 당기 순이익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ROA가 더 큽니까? ROE가 더 큽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더 커요. 기계적으로야 당연히 이거는 이쪽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이고, 이쪽은 자기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보다 작을 거니까, 에쿼티니까 이 총자산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우리가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뎃을 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뎃을 뭐 은행 대출을 쓸 수도 있고 뭐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그 기본적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의 레버리지 되는 효과 때문에 ROA가 ROE로 더 커지는, 더 증폭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한 그런 그 이 대비해서 설명한 게 되겠고요. 뭐 이거에도 여러 가지 그 특성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좀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이쪽은 채무증권, 대부증권 또는 부채증권, 이쪽은 지분증권, 출자증권, 어떤 자본 참여증권입니다. 주식은요. 그러니까 주인이지, 주인. 이건 이제 타인이고, 이건 자기 자본이고, 이건 타인 자본이고. 자, 이 그 증권의 청구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에 대한 청구권, 원금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이표체는 확정되어 있어요. 물론 표준적인 이표체 말고 여러 가지 채권의 베리에이션, 어떤 변형된 형태들이 뭐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우리가 전형적인 거 그리고 통상적인 그런 채권, 국채나 회사채 그 이표체 형태는 이자하고 원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자를 뭐 더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원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려워요. 뭐 기업이 더 잘 된다고 해서 더 주고 못 된다고 해서 덜 주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채권 가격이 그다지 변동하지 않습니다. 아예 변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업 성과가 좋아지면 디폴트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채권의 그 신용위험 자체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변화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기업의 경영 성과랑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 타이트한 그 연계성을 갖지 않겠고요. 반면에 주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인데 이자가 아니고 배당이고, 또 이제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가서 원금 상환한다 이런 개념조차도 주식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배당은 가변적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 얼마 주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원금 얼마 주겠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그게 바로 이표체, 표준적인 이표체, 아주 전형적인 통상적인 이표체가 되겠는데, 자, 주식은 뭐 배당을 얼마 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 뭐 기업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는 거고 이익이 많이 나서, 그렇지 않으면 뭐 덜 주는 거고, 어느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때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나서 또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식이 굉장히 민감하게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성과가 좋으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기업 성과가 안 좋게 되면 주가는 또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 발행한 기업의 그 성과가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반면에 주식은 크게 연동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환은 보통 이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 가서 원금 또는 액면가, 원금 액면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못하면 물론 이자 못 내도 디폴트지만 이 원금 상환을 못해도 디폴트가 되겠고요. 자, 주식은 뭐 만기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 시점 가서 뭐 얼마를 상환해야 된다 이런 계약이 아니죠. 그냥 계속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났으면 반드시 뭔가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익 났는데 배당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뭐 다음 기회에 투자를 하려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물론 또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 좀 안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배당을 준다 안 준다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다. 자, 채권 보유자는 보통 우리가 채권자 또는 채권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 보유자는 보통 우리가 주주 또는 주식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채권은 타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이 기업이라는 이 기업의 자본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좀 책임감이 덜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의결권, 경영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총회지 여기 채권자들까지 같이 와서 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주식은 당연히 그런 의결권이 있는 거고, 반면에 기업이 뭔가 완전히 그 상당히 부실화됐을 때, 그러니까 법정 관리 들어간다든가 뭐 부도 판정을 받았다든가 어떤 뭐 파산 처리 들어갔다든가 뭐 등등 이런 어떤 어, 그 특정한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자, 그런 경우에 일단 주가가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뭐 제로로 수렴한 주식을 갖고 뭐 이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주주들이 그냥 알아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보통 망한 집에 누가 들어와요? 빚쟁이들이 막 들어오잖아.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물건 가져가려고 하듯이 이 채권자들이 자기네들이 떼인 돈 받으려고 들어오게 되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안 그렇고 그와 같이 굉장히 기업이 크게 부실화된 파산, 부도, 법정 관리 등으로 부실화된 그런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사실상 주주는 쫓겨나게 되는 거고, 채권자가 그 이 경영권을 갖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이 기업을 완전히 청산시켜 버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 돈을 더 투입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더 끌어들여서 돈을 더 여기다가 자본 투입을 해서 기업을 한번 정상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를 채권자들이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거에 대해서 앞서도 특히 이제 그 이 가치 평가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전형적인 채권,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채권이다 그러면 만기가 3년이다. 예를 들자면 자, 그리고 이표율 만기 3년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1만 원이 되겠고요. 1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는 1000달러가 되겠고, 이 원금은 그 최초 돈 빌려주는 금액이 아니라 만기 가서 이 발행자가, 돈 빌리는 자가, 채권 발행자가 이걸 원금으로 갚겠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보통 그래서 이거를 그 또 액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하고 액면가. 자, 그래서 하여튼 보통 이제 우리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원금은 1만 원이 되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짜리고 이표율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상 10%라고 해볼까요? 10%좀 높긴 하지만, 그리고 1년에 두 번의 그 이자를 이표를 지급하는 그런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채권에 이렇게 쓰여져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종이 채권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게 다 이게 그 전자채권으로 바뀌어 다 전자적 기록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이 캐시플로우가, 자, 이 발행자가 앞으로 내가 1년, 2년, 자, 1년, 2년, 3년까지 돈을 좀 쓰겠다는 거고, 3년째 가서 원금 얼마를 주겠다는 거고, 1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표율 10%, 그러니까 1000원이죠. 1만 원에 10%, 1000원을 해마다 이자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채권은 이표율 10%다 그 얘기는. 그리고 1년에 두 번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표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1년에 1000원의 이표니까 이거는 1년에 두 번이니까 매 6개월마다 얼마?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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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1만 원과 500원을 지급할 터이니 나한테 지금 얼마로 사주세요? 웬만하면 액면가 10,000원으로 사주세요 라고 시장에다 오퍼를 하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사람이 그 지멋대로 적어 나온 액면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이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다시 말해서 미래 이 캐시플로우를 어떤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채권 가격이 시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9,750원을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액면가는 1만 원인데 시가는 9,750원인 그런 채권이에요. 그럼 이 채권을 산 사람도 그렇고 이 채권을 지금 발행한 사람도 그렇고 지금 서로 둘 간의 약속은 6개월마다 얼마씩 500원, 500원, 500원을 계속 몇 번, 그 6번을 지급을 하고 마지막 6번째 지급할 때 원금 1만 원까지 다 갚겠소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양자 간에 한 것이고, 특히 그 이런 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 표준적인 형태의 그런 그 이표체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표체는 일단 만기 있어야 되고 원금 뭐 얘기 안 해도 만 원이고 원금이 이제 액면가 이제 같은 거고, 자, 이 표율은 자 이게 그 이 역시 고정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처음 채권 나올 때 적혀 나오는 거니까 뭐 1년에 몇 번 지급하겠다는 보통 1년에 2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채권을 보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5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5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도 원금 만 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거 아니고 매 6개월마다 얼마 주겠다. 500원 주겠다.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해진다. 고정된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그 액수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때 혹시 500원, 550원 주나 480원 주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무조건 500원이에요. 이때 무조건 500원. 물론 이제 디폴트 나게 되면은 아예 뭐 예를 들어서 500원 3번 지급하고 이때가 디폴트 났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뒤에 있는 캐시플로우든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디폴트가 나거나 안 나건 간에 하여튼 이 채권의 약정 자체는 5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1,5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건 아니란 겁니다. 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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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으로 어떻게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돼 있다? 고정되어 있다. 자, 이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배당을 주겠다라는 건데, 자, 배당이 고정된다? 배당은 얼마 줄지 모르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얼마 줄 것인가, 이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으나 적어도 채권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이표체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만기 3년 때까지 받는 금액이 얼마일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다 없다? 없다. 500원 주기로 해서 500원 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표율이 예를 들어 5%다 그러면은 1년에 500원이니까 6개월마다 얼마? 250원씩 주겠다는 거지. 250원, 250원, 250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채권의 발행자가 그 써갖고 나온 대로 다시 말해 발행자가 시장에 오프하는 대로 그게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500원 줬다, 어느 때 400원 줬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5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고정이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디폴트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00원, 500원, 500원 3번 받고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디폴트가 나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아예 제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폴트 리스크를 감안을 하는데 어떻게 감안하느냐? 보통 이 할인율을 높이죠. 디폴트 리스크가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표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고정소득증권 또는 확정소득증권이다. 그래서 다른 주식이나 뭐 이런 증권들하고는 이제 크게 이 구별이 되는 거고, 이 고정소득증권은 일단은 자, 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을 하기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미래에 얼마 줄 것인가 조차도 모르면은 내가 얼마를 디스카운트 해야 될 것인가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채권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에 얼마 줄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미리 어떻게 돼 있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채권을 내가 사는 시점 또는 그 채권을 발행하거나 파는 그 시점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얼마일까를 갖고 적당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현재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비교적 명확한 거죠. 반면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마다 배당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1년마다 배당을 얼마 줄 것인가 얼마 줄 것인가 얼마 줄 것인가 이거를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채권은 일단 프라이싱 하기가 편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보다도 채권을 더 먼저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증권가치평가 또는 우리 자산가치평가 우리가 앞서도 했었었죠. 그때도 보면은 그 당연히 주식보다는 뭐를 어떤 그 미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연금이라든가 미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이런 이표체 형태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훨씬 더 중요하고 좀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교적 프라이싱 하기가 쉽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아닙니다. 캐시플로우는 고정되어 있겠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1년 남았다. 그럼 1년이면 이게 딱 이게 예를 들어 500원, 아까 그 채권이면은, 그러니까 3년 만기 중에 2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딱 1년 남은 그런 시점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6개월 후에 500원, 1년 후에 그 1,500원의 이 캐시플로우를 남기고 있는 건데, 자, 이 시점에서 그 적당히 또 이 프라이싱이 되는 거죠. 이 채권이 시장에서. 자, 이 상황에서도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첫 번째는 500원, 두 번째는 1,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고정소득증권 또는 확정소득증권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아무리 고정소득증권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고정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는 결국 그 이 채권 가격이 이 채권 가격 같이 도출이 되는 일드, 자, 일드가 결국은 그 이 기대 수익률, 이 채권을 내가 지금 어떤 특정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의 그 기대 수익률, 그 기대 수익률이 어떤 그 채권 사는 시점에서 미래를 만기를 바라보면서 대략 연율로 얼마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실제로 이 그 어떤 특정 일드 하에 형성된 가격에 사가지고 만기까지 쭉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일드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 불확실성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때 혹시 400원을 받을까 500원을 받을까 이런 불확실성은 없고, 이때 혹시 1,500원을 받을 것인가 1,400원을 받을 것인가 1,600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불확실성은 없으나, 첫 번째 받은 500원을 내가 6개월간 잘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요 시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들을 계산할 때는 전체적인 그 수익률로 이 500원도 같은 수익률을 불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계산되는 것이 일드 또는 일드 투 머처러티고, 그게 바로 요 가격하고 사실상 이제 동시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투 머처러티가 결정이 되면 이제 미래 캐시플로우 할인율이 바로 일투 머처러티가 되고, 그걸로 할인한 것이 채권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투 머처러티는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가 이 채권을 사는 시점에서 요 6개월 후에 받는 500원이 앞으로 어떻게 불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일도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고정소득증권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라고 해서 수익률이 고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정된 수익률 그거 아니다. 자, 고정된 수익률은 뭐밖에 없냐? 무위험 자산밖에 없습니다. 고정된 수익률은 이런 거죠. 예를 T빌이다. 1년 만기 T빌이다. 그러면은 1,000달러 만기에 1,000달러고, 이거를 지금 그 중간에 이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고, 이걸 예를 975달러에 사는 사람은 그냥 975달러에 사가지고 1년간 기다리면은 그때 1년 가서 1,000달러 받고 끝나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게 1,000달러보다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미국 정부가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가 나서 이거 원금 못 주고 다 배째한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확실히 1,000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채권 사는 시점에서 미래 1년까지 굳이 가보지 않아도 내가 975분의 이자가 얼마다 25 이만큼의 결국은 일들을 1년 동안 얻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것이고, 실제로 가봤자 실제로 이만큼의 일드가 정확하게 실현이 될 것이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아닌 거죠. 벌써 그래서 채권 사는 시점에서 미래 만기 시점까지 가보지 않아도 미래 시점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미 벌써 사전적으로 내 투자 수익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투자 수익률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 이제 Y라고 하면은 그 Y로 사실상 그 수익률이 고정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정된 수익률은 뭐밖에 없다? 리스크 프리 에셋밖에 없다. 자, 리스크 프리 에셋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지만 첫 번째 그 이 가치 평가 척도가 뭐냐 이거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죠. 자, 원화 베이스로 리스크 프리 얘기하고 있는 거냐 달러화 베이스로 리스크 프리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고, 자, 두 번째는 디폴트가 어때야 돼? 디폴트가 없어야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쿠폰이 또 어때야 돼? 제로 쿠폰 없어야 되는 거고, 자, 요 세 개가 만족이 되면은 리스크 프리 에셋 또는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라고 한다고 했고, 그 리스크 프리 에셋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일드 하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일드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하는 바로 할인율이고 이건 보통 이제 앞서 채권이 이제 일투 머처리티죠. 할인율이고 요 일드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금리 그렇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 무위험 증권 금리 또는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금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디폴트 때문에 그 어떤 수익률이 고정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뭐 디폴트가 그 디폴트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거고, 디폴트 위험이 없는 국채 같은 거라 하더라도 자, 그런 경우에도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중간에 받은 그 쿠폰 이표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500원을 만기까지 만기가 어떻게 불려나갈 것이냐, 그 다음 받은 쿠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이냐, 그 다음 받은 쿠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이냐, 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채권 사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가정하에 계산된 게 일투 머처러티고, 그래서 채권 사는 시점에서의 그 일투 머처러티는 그 가격하고 이제 뭐 사실상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어떤 특정 가격하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해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쿠폰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잘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못 운용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 가보면은 만기까지 가보면 사후적으로는 일투 머처러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디폴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국채라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를 해도 결국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3년 만기 채권을 사가지고 1년, 2년, 3년 이때까지 들고 가야 될 만기 보유를 하지 않고 1년이나 2년쯤에 가서 이걸 팔겠다. 그럼 이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사실 이 시점에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주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주식보다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은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원금으로 원금 10,000원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매도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는 거죠. 반면에 여전히 중간중간에 받은 그 쿠폰의 재투자 수익률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고, 근데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고 중간에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매각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또 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수 없으면은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은 손실 날 리는 없어요. 특히 이제 디폴트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금 얼마로 1만 원으로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내가 그 채권을 처음에 지금 3년 만기에 남겨놓고 9,800원에 샀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 9,400원이 돼 있더라.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파는데 어떤 가격을 팔 거냐, 2년 후에 내가 팔 건데 어떤 가격을 팔 거냐, 이 매도 가격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어느 경우냐,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경우에 그 경우는 손실도 가능해요. 손실도. 자,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이 채권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그래 고정소득 증권이지만 수익률 자체가 고정되는 그런 무위험하다. 그게 아니고 무위험 증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그 재무가 발행하는 채권은 T 노트도 있고 또 뭣도 있고 T 본드도 있는데,
이거 디폴트 리스크는 없지만은 얘는 무위험 자산이고 얘는 무위험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이 티노트 티본드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쿠폰을 주는 이표채 쿠폰 번드이기 때문에 그 쿠폰의 재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아예 그런 쿠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서 T빌만 무위험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디폴트 리스크가 없어도 이런 물론 이제 이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보다는 좀 작죠. 상대적으로 이 리스크보다는 이 리스크가 이제 훨씬 더 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 이건 이제 국채 얘기하는 거고, 디폴트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있죠. 국채 외에는 이 이제 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회사채, 사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용도가 좋고 국내 최대의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디폴트가 절대로 안 난다? 디폴트가 절대로 안 나는 거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디폴트 리스크가 뭐 0.01%라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디폴트가 거의 안 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도가 트리플 B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보다 이제 높게 되면은 우량 등급 회사채, 이거보다 이제 낮게 되면은 뭐 우리가 투기 등급 회사채 등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기준이 BBB 그 트리플 B가 되겠는데, 자 만약에 지금 우량 등급 회사채는 거의 뭐 디폴트 날 리스크가 없지만 이 불량 등급 그 회사채 또는 투기 등급 회사채 또는 우리가 정크 등급, 그래서 우리가 정크 본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 그 채권들은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디폴트가 나버리면은 굉장히 큰 손실에 맞닥뜨리게 돼요. 디폴트가 안 나고 끝까지 잘 갚으면 워낙 굉장히 다행이지만 디폴트가 나버리면은 적어도 한 마이너스 9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6번의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한 3번 정도 이자 받고 나머지 그 뒤에는 이자랑 원금 다 못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거의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예, 그런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식과 같은 경우에 그런 디폴트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년 만기 액면가 만원 1년에 한 번, 편의상 한 번 지급한다고 합시다. 1년에 보통 이제 전형적인 이표채는 1년에 두 번인데 편의상 우리 계산에 편의상 한 번 한다고 할게요. 채권을 9,600원에 매입을 해서 1년 후에 300원 받았고 2년 또 1년이 지나서 2년 후인 오늘 발행자 디폴트가 나버렸네. 지급 불이행 파산했어요. 자, 그리고 1년 전에 받은 이 300원은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1%짜리 예금에 예치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이자 3원이 붙은 거지. 그래서 오늘 303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9,600원에 내가 이 채권을 사가지고 1년, 2년, 3년 만기 가서 얘가 만기까지 난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만기 3년인데 문제는 이 표를 1년 지나고 나서 300원을 줬고 2년 지나고 이제 지금 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요 시점에. 자, 근데 오늘 300원도 못 주고 디폴트가 나버린 거야. 그럼 오늘 300원도 못 받았고 다시 또 그로부터 1년 후인 그 3년째 만기에 받는 만원하고 300원 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날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9,600원 투자해서 1년 지나고 나서 300원 받고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거의 제로 이 밸류가 제로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 볼게요. 자, 이 채권의 이표율을 구해라. 자, 액면가 만원인데 1년에 한 번 이표를 지급을 하는데 이표를 얼마 준다? 300원 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이표 쿠폰 레이트 우리가 쓰이라고 하면 얼마다? 3%다. 그래서 이 쿠폰의 원금 대비해서 연 얼마? 3%, 다시 말해 300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런 채권이에요. 그렇죠? 자, 이 채권 매입할 때 일들을 구해라. 그 얘기는 자, 이거는 채권 매입할 때 9,600원에 이걸 샀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 캐시플로우가 300원, 1,300원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했길래 가격이 9,600원이 될 것인가를 풀면 물론 요거는 손으로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손으로 안 풀어지죠.
손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은 요게 바로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하는 거다? 일들을 구하는 거다. 요게 바로 yield to maturit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4.45%라고 하는 거는 내가 9,600원에 사서 3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만기 3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내가 중간에 받는 이런 300원, 300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받는 1,300원을 다 고려하건대 해마다 대략 연 얼마에 4.45%의 수익률이 날 거다라는 기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고 예상 수익률이고 사전적인 수익률이고 그래서 요 9,600원이라고 하는 가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왜? 9,600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이게 아니고 9,000 예를 들어서 800원이 나오게끔 하는 할인율은 어떻겠습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반대 관계다. 누차 많이 얘기하고 이번 장에서도 이번 그 편에서도 계속 또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하고는 서로 그게 그거다 사실상은. 근데 반대는 관계는 어떻다? 반대 관계다. 반대 관계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은 처음에 9,600원에 팔렸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만기까지 3년간을 포워드 루킹 미래까지 바라보았을 때 지금 9,600원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해마다 어느 정도 4.45%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기대란 말이에요. 그 기대에 따라서 현재 가격 얼마가 9,600원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300원을 잘 받았어. 그 받은 거를 또 어떻게 운용해서 1%짜리 예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303원이 됐겠지. 근데 지금 다시 1년이 지난 요 시점에서 오늘 받아야 되는 300원도 못 받고 그냥 디폴트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9,600원에 사서 X라는 수익률로 2년간 돌아갔더니 1년 전에 받은 300원이 불어난 303원하고 플러스 다른 게 없는 거죠.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풀면 요건 이제 손으로 계산이 되겠지. 9,600원 양변으로 나누고 이거를 양변 2분의 1승 빼기를 하면은 요 수익률이 나오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이 사후적인 수익률은 그러니까 처음 내가 9,600원에 살 때는 3년간 보유하면은 연 4.4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얘가 지금 디폴트가 나버리는 바람에 내가 9,600원에 사가지고 지금 1년 전에 받은 300원 하고 그 300원을 불린 303원밖에 안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 사전적으로는 만기까지 보유 시 연 4.45가 기대됐으나 결국 2년 지나고 나서 오늘 결국은 디폴트가 나면서 결국 이 사람의 채권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 Y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연율이다. 자, 애뉴얼 렛입니다. 연율이에요.